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인생 걸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부동산. 요즘 뭐 주식 얘기를 하면은 반응이 좋아요. 네. 부동산 얘기하면 거의 역적으로 몰립니다. 그래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예, 이광수입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요즘 강연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목이 좀 부동산 필요하네요. 살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기운 내겠습니다. 기운 내야 이제, 됩니다. 네. 지금 뭐 오늘도 코스피가 아주 폭등을 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데 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금 주식 엄청 올랐잖아요. 보니까 주식 오르잖아? 익절해갖고 그걸로 부동산 사더라고 또. 그렇죠. 그 기사가 엄청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은 투자 자산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부동산이 우월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냥 불패 신화가 있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냐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주식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휴지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가 큰데 리스크라는 거 불확실성이 큰데 네. 부동산은 이제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만약에 부동산이 투자 가치까지 더해진다면 그건 이거 완전히 비교할 수가 비교가 없는 안 자산인 돼. 거죠. 그래서 네. 이 상태로 시장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변화가 일어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제 팔아서 부동산 사러 간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서도 안 좋은 거란 말이죠. 주식시장 안 좋고 부동산은 이제 막 무섭게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주식을 아무리 벌어봐야 못 삽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은 더 어렵게 될 수도 더 어렵게 있는 거고 되지. 이게 자산 시장이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주식 시장을 얘기할 때도 항상 부동산 시장을 같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부동산 자산에 집중돼 있는 금융 일종의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시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같이 거죠. 가는 거야.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곽수산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그럼 대한민국은 진짜 좋은 나라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곽수산은 전세 보증금을 다 빼. 네. 그래서 그거를 SK 하이닉스를 다 사고요. 네. 월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전세 가격은 더 오르고 집값이 더 올랐다면 이제 SK 하이닉스 팔아서 이제 집 사러 막 달려가겠지. 그래서 그러네. 그거는 곽수산 선생님이 의사결정을 잘했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그렇지.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그런 제도라든지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봐봐. 집값은 그냥 안정화되고 네. 주식은 계속 오른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서로 집 살라고 안 합니다. 안 하죠. 안 하죠. 왜 맞잖아. 집을 사요? 그럼. 왜 집을 사요? 가격이 안 오르고 거기에 큰 돈이 묶이는데 차라리 내가 이 돈을 잘 활용해서 곽수산 선생님처럼 그러면은 주식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좀 만들어 보자고. 이제는 진짜. 그렇습니다. 알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볼까요? 그런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자의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했어. 네. 알죠? 그쵸. 5월 5월 9일부터. 그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원래 유예를 해줬어. 근데 이제 그거 중과 5월 한다잉. 9일부터 이제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만약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양도세를 중과 많이 낸다. 이제부터는 그렇죠. 알았지? 네. 그래서 최고가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에 양도세에 그러니까 양도 차액의 거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3주택자 이상이. 3주택자 그래서 이상. 평균적으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한 50%에서 60% 정도, 60% 정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 오른 거에서 네. 그렇죠. 그냥 가져가는 거 이제 아니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가 차액이 발생했을 때 네. 거기에 더 세금을 낸다는 말인데
이제 5월 전까지 팔았으면 쉽게 말해서 4월에 팔았으면 그 중가를 안 안 받았잖아요. 받지. 그 이유 때문에 막 먼저 팔려고 매물을 엄청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지. 근데 6번 한번 보여주세요. 6번 봅니다, 나. 네. 그래서 저거 보세요. 서초구의 와. 아파트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는 쉽게 말해서 패닉셀 상황이 온 거예요. 엄청 팔아야지. 매도가 막 아주 급증했죠. 네. 물량이. 물량. 네.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시장이 나빠져도 왜 강남의 아파트를 팔어? 서초구 아파트는 왜 팔어? 그렇지. 딴 데 팔지? 음. 그랬는데 딱 그게 적용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강남 상구만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급등했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차액이 많잖아. 그러면 네. 세금을 많이 내야 세금도 돼. 많이 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쉽게 말해서 머리를 굴린 거죠. 어. 많이 오른 지역이니까 여기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미리 팔아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끝났잖아요. 그래프 보시면 6번을 다시 한번 끝나고 끝나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매물이 줄기 시작해요. 줄기 시작해. 이제 더 빠르게 감소할 거예요. 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지. 없어요. 이제는 없어. 이제는 막 빨리 팔아봤자 손해잖아요. 세금만 더 많이 어. 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결국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인데 공급이 증가했다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놓는 매물이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오르겠네. 오르죠. 그 지점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자, 가격이 오르는데 1차적으로 무슨 가격이 오르냐면 호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호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내가 매물을 일단 그러니까 매물이 감소하는 속도가 크진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단 내놨어요. 그럼 제일 먼저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만큼 호가 올리겠지. 그렇겠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7번을 보시면 다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올라가죠. 자, 이제 올라갑니다. 바닥치고 올라가죠. 그런데 제가 전망하는데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아유, 안 돼.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아도 아, 호가만 올라도 저 매매 가격 지수는 더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모르겠네. 그래요? 자, 이 문제를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건데 5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매주 보시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매주 내가 사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상승했거나 하락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표가 또 하나 꼭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세계에서 정부 기관이요 주간으로 아파트 가격을 발표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아니 아파트 가격을 주간으로 발표해요. 대한민국은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공화국이죠. 근데 그 지수를 어떻게 산출하냐면 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5페이지 산출하는. 네. 주간으로 해서 전국에 33,500호의 표본 가격이라는 걸 산정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선정하냐면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 실거래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네.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 없어. 네. 유사 거래 및 매물 가격을 활용해요. 호가란 말이에요. 맞아요. 오. 놀랍죠? 이게 호가구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매물이 감소하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호가를 올릴 거예요. 올려. 근데 거래가 안 돼요. 그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엄청 나올 거예요. 그렇지. 왜 이 지수가 오르니까? 그건 호가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가 조급해지거든요. 조급해져. 그 지점이요. 그거야. 그래서 이제는 큰일 났다는 겁니다. 지선아, 그게 큰일 난 거야. 어떡해. 이제 사람들이 또 집 없는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런데 봤더니 막 매주마다 가격이 엄청 오르기 시작해. 그러면 조급하죠. 근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또 매물로 이어지면, 그러니까 매수로 이어지면 진짜 큰일 난단 말이에요. 진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한국의 황현이 막 또 다 튀어나오지. 예. 황현이.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격을 반대로 해서 네. 무주택자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지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뭐 말이 돼요? 그 말을 이거 하고 있잖아. 앵커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지수를 만들어줘. 파는 사람 꿈의 가격은 지수로 만들어줘. 사는 사람 꿈의 가격은 왜 지수로 안 만드니? 이 지선아.
너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잖아, 그랬죠. 솔직히. 없었죠. 알지도 근데 못했어. 맞잖아.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팔고 싶은 사람의 꿈의 가격은 지수로 만들어줘서 발표해. 사고 싶은 사람의 꿈의 가격은 왜 지수로 안 만드니, 지선아? 근데 저 걱정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버티면 되네라고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호가가 더 오르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있잖아 친구들이 얘기 나누는데 너 왜 팔았어 4월에? 이제 조롱하지. 이제 그렇지. 정책.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이광수, 특히 이광수 같은 사람은 그냥 쓰레기 되는 겁니다. 왜 특히요? 같이 가야지. 같이. 같은 정도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 구조상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어려워.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선거가 선거. 얽혀 있단 말이에요. 얽혀있지. 지수가 이제 오르면 선거 난리 칠 거라고. 난리쳐. 벌써 국힘은 난리 난리 치기 치고 시작했어요. 있어, 실제로. 이제 부동산이 핵심 이슈가 될 거예요. 근데 매주 나오는 지표가 이제 쉽게 말해서 국힘에 유리한 지표예요. 그렇지.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거야. 뭐냐면 미리 해야 된다고. 이 통계 없애고 정책 미리 발표하고 이래야 된다고요. 사실은 전 단기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물론 거래가 막 활발하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대출 규제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가격이 오르는 게 나올 거예요. 지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와. 팔고 싶은 사람의 가격을요. 정부가 발표를 해줘요. 와. 우리 세금 들여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은 매일 신문에 나오잖아요. 보수경제지난주 맨날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올랐다. 왜 팔았냐. 여보 집 왜 팔았어? 이제 자기야 집 왜 팔았어? 영감 또 나온다. 또 매일경제 그 기자가 똑같이 쓸 거라고. 그렇지. 황희연이 또 나온다. 옆집 아줌마 집 팔고 후에 뭐 이런 거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황희연이 나온다. 와, 나 정말 미치겠다, 진짜. 예. 그런데 이미 박시동 말고 자 이미 이런 출발이 됐다.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네.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광수는 너무 극단적인 게 단점이라고. 극단적인 게 뭐가 있어, 이광수가? 뭐가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게 뭐가 있어,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를 드세요. 이러이러한 발언은 이광수가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호가를 지수로 하는 게 뭐 얘기하는 이거는 게 뭐가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뭐가 극단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뭐가 극단적이에요? 아니 저는 알겠습니다. 화는 안 낼게요. 네. 화를 내는 저도 사람 화는 아닙니다. 안부 죽일게요. 자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부동산 지옥 저지하겠다. 또 나왔지. 네가 그러니까요.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니? 네, 그 사진 기억나시죠? 우리 지하방 그 보는 네, 사진. 그렇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 안 돼. 최근 발언을 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지옥 저지하겠다 이러면서 실거주를 강조해 전세 매물의 실을 말리고 전월세까지 폭등하게 된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로부터 기인하는 부작용이다. 이걸 자기가 없애겠다는 거예요.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게요. 실거주를 강조해서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니까 전월세 가격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주택자를 압박하니까 가격이 아까 하락한 곳이 어디입니까? 서초구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 3구였죠. 강남이죠.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어요. 밑에 볼게요. 두 그래프를. 자,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전세 가격입니다. 뭐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뭐가 상승했어? 거짓말을 해. 왜 다주택자가 없어지는데 왜 전월세 가격이 오릅니까? 그건 말이 안 돼. 똑같은데. 똑같은데. 심지어요. 2021년 가격보다 낮은 상황이에요. 통계도 안 봐. 숫자도 안 봐. 근데 그러네. 우리는 이런 걸 다 받아주고 있다고요. 2021년 제일 꼭대기 보십시오. 8억 가까이 있죠. 네. 지금은 그보다 밑에 있죠. 그렇죠.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집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전월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집주인을 압박하니까 전월세, 임차인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되죠.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현실은 수없이 그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다주택자들을 풀어주면 집값만 올리고 그거에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따라 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남에 어디가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까? 안 올랐잖아. 아니 집을 부시고 파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아, 9페이지를 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9페이지. 자, 윤석열 오세훈 기간에 서울의 압구정 아파트가 얼마나 올렸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예, 3년 동안 72억이 상승해요. 3년에 72억 올랐다. 자, 72억 오른 다음에 대출해주면은 서민들 기분 좋아요? 살 수 있어요? 72억 올랐다. 자, 근데 20년 동안 30억 원 상승했어요. 이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20년 오세훈 하셨어요. 시장은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집값 폭등의 주범이요. 너가 72억 상승시켰잖아. 너가 지용 만들었잖아. 그런데 아무 너 말 안 얘기를 해요. 해. 너 얘기. 그렇죠. 오세훈 너 얘기를 하라고. 그렇죠. 내가 지용 만들었는데 나 이번에는 천국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 인정. 근데 안 하죠. 예, 네, 근데 안 하죠. 네. 근데 이 얘기를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안 해. 와, 72억. 와. 놀랍지 72억.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72억. 대출해주면 너 어떻게 기분 좋아서 살래? 근데 대출을 어느 정도로 받아야지. 대출 해준다 쳐도 이자 못 그러니까. 낸다고 예. 했지. 아, 그래서 이렇게 오른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임차인들은 힘들대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말이 돼요? 되냐 그게. 예.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접근하는 게 모두가 뒤틀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정책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10페이지를 볼게요. 자, 국힘에서 장동혁 대표 발언이에요. 이번 지방선거는 내 집과 내 자산을 지키는 선거다. 지방선거만 끝나면 지옥이 펼쳐질 것.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 폭탄을 맞으면 더 이상 살던 집에 살 수 없게 된다. 장특권 폐지에 양도세 폭탄까지 맞으면 더 좁은 집, 낯선 동네로 쫓겨나야 된다. 와,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다 이거? 거짓말이지.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그렇습니다. 왜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단기적으로 수는 있겠지만 오를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러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움직임은 있는데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뭘 할 건지를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은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특혜를 준다고 우리가 했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안 해요.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 투기로 갖고 있는 사람, 그죠? 집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집값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데 많이 오른 사람만 제대로 세금 내게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투자와 투기를 뿌리 뽑겠습니다. 이 방향성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커지는 거예요.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거 말고는 지금 없어요. 그러네. 없죠. 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를 갔어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평가할 수가 없다. 왜? 정책이 없는데 무슨 평가를 해요? 정책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해서 네. 아까처럼 그런 탐욕과 더해지니까 시장을 더욱더 불안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 방송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정책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SNS만 가지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맞아요. 없었으니까. 맞아요. 네. 지선아, 너가 예리하다. 네. 그 다음이 필요하다. 다음이 근데 왜 이렇게 없잖아. 속도가 느리냐는 거예요. 다음이 없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계속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거는 끝났어. 5월 9일까지로. 그러니까요. 끝났어. 다음 정책.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잡혔단 말이에요. 네. 그 틀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저는 오히려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선거는 잘 모르지만. 아, 유리하죠. 아니, 지금- 이거 집값 오르고 그걸로 지금 지옥 프레임 쌓아갖고 이거 공격하면 이게 유리해요? 민주당한테? 그렇죠. 불리하죠. 지금 국힘이요. 플랜카드 엄청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세금 폭탄. 아, 내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 그런 얘기 한 적이 될 수도 없는 시장이고 더 네.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내 집에 살면. 내 집에 살면 혜택 준다고, 혜택. 오래 살면. 근데 그게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해석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과거 정부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논란이 커지고 사람들은 분위기까지 휩쓸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네요. 네. 지금 뭔가 또 나와주지 않으면 실제로 계속 안 좋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힘에서도 계속 그런 지표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지. 지표가 마치 정확한 것처럼. 봐봐, 강남도 일시적이었지. 집값도 오른다. 오르지. 이재명 정책 실패지. 또 과거 정부하고 똑같이 가는 거야. 거봐, 틀어막으니까 더 오르지. 맞아요. 그리고 2번 속았지 3번 속냐? 국민들을 바보로 삼는 거죠. 바보입니다, 바보. 황현이 또 네. 나오지. 또 기운 떨어지네. 또 힘 빠지네, 두 분. 네. 지금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계속 주장하잖아요. 뭐냐면 어떤 상황이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해주고 국민들이 정책의 신뢰를 보일 수 있게 방향을 정확하게 얘기하라. 그런데 지금 뭐 여당도 다 말하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도 그렇고 다 말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 어떨 때는 뭐 하겠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고민해 보겠다고. 아우, 얘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다고. 이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국힘은요 다 통일됐어요, 말이. 거긴 통일이더라. 부동산 지역으로 통일됐어 이제. 근데 장특공제 딱 하나만 놓고도 절대 그런 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가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네. 장특공제 폐지가 뭐가 나쁘냐고 했다가 진짜 이게 그렇죠.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열받는 게 9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런 걸 만든 인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더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잖아. 아니, 잘했던 사람들이 아, 나한테 맡겨주면 잘해볼게요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더 엉망으로 만든 인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진짜 열받잖아요. 열받잖아. 이런 거 좀 혼 좀 내주고 진짜로 좀 제대로 된 나라 좀 만들어 보자는 거야. 72억 올랐다. 그 대출해주면 기분 좋냐고. 그렇죠. 재건축 해준다고 하고 막 대출해주고 그러면서 시장을 이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렸다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그런데 이해가 돼요. 압구정동의 윤석열 지지율은요 90%가 넘어요. 그건 이제 전형적인 이익 투표. 그건 잘하는 거죠, 투표를. 그렇죠. 예. 올려줬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권 많은 사람, 투표 많이 해주는 사람들한테 자산 가격 올려준 거지. 맞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무주택자한테 좀 열심히 하면 좀 안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좀 집값 좀 하락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진짜 그야말로 이익 투표. 그럼 민주당에게 표를 줘야죠. 그런데 어떤 얘기가 도냐면 무주택자들은 그렇게 안 해줘도 어차피 찍을 거란 얘기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정치하느냐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네. 여긴 명확하게 이익 기반이잖아요. 그렇지. 자기네 찍어주는 동네 확실히 해주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조금 늦긴 하지만 지선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이랑 막 다 같이 이제 하겠다. 그러면 그때라도 하면 되지. 그죠? 그렇죠. 그때라도. 근데 저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누군가 마음 좁혀서 또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막 힘든 그 분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책의 또 신뢰도 중요하니까 왜 그거를 굳이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이광수 너는 뭐 집이 있냐 없냐 그거 알아서 뭐 하시려고. 예를 들어서 이광수가 강남에 집이 있어. 그리고 다주택자야. 다주택자가 이런 얘기 해주면 더 고마운 거잖아. 그래, 세금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더 고맙지. 네. 그게 왜 뭐가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야. 그러면 본인의 이익하고 공익하고 같잖아. 뭐가 문제야? 이 집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걸 왜 계속 물어봐? 난 진짜 너무 정말. 답답해서 그래. 그게 왜? 아니 제가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제가 사무실이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가 좀 가격이 비싸요. 여의도 근데 왜? 비싸죠. 네. 음. 근데 왜? 누가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광수가 거기 산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데 쟤는 뭐 집값 떨어진다고 맨날 하면서 그 비싼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이광수가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하면 더 고맙지 그치. 않아? 근데 사람들은 더 고맙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뭐 그러면서 사실관계도 틀리고. 아니 그 더 고맙지.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등기등본도 떼보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무서워. 너무 무섭죠. 네. 여러분 더 그러지 고맙잖아. 마세요. 저 그리고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니 더 고마운 거야. 그건 나쁜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거는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더 고맙잖아. 그게 왜 뭐가 문제냐고. 이제 그 논란을 떠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우리가 지표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으로 진짜 개혁을 만들려면 부동산 쪽에 너무너무 개혁할 게 많아요. 이 작은 것서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야 시장 좋다. 그렇지. 하락하면 나쁘다. 하고 가격 오른다고 하면 긍정적이다. 빠진다 그러면 너밖에 부정적이다. 맞아. 말이 이런 안 돼. 것들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져 있어.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공화국의 이 적폐 이걸 진짜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그 고착화돼 있어. 그렇죠. 그 우리 프레임이. 생각에 우리 생각에 집 없는 나조차도 그 프레임에 고착화돼 있다고. 맞죠. 제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데요.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자한테 그게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나쁜 거래. 부정주의자. 너무 우리나라가 바꿀 게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쨌든 매불쇼에서 시간을 계속 내주시니까 이런 네. 얘기들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문의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산정되는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맞죠. 그러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도 지수 만들어 달라. 그렇지. 사고 싶은 사람의 가격 지수. 그렇지. 좋아. 그게 있어. 팔고 싶은 사람의 가격 지수는 만들어주고. 그렇지. 사고 싶은 사람은요, 20%, 30% 떨어져야 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 가격 지수는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매주 그게 나오는 거야. 10% 떨어졌습니다. 15%. 그러면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겠지. 그렇지. 사람들이 사고 싶은 가격이 떨어지구나. 맞습니다. 근데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교수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왔는데 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래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에 또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맹점이 분양가 상한제가 기본적으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들어간 돈.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왜 들어가냐면 재건축할 때 일반 분양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너무 높게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춰서 해라. 그런데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나 그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원가를 높게 들면 분양가도 올라가죠. 그러네. 원가를 또 높게 산정해. 네. 그러니까 원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원가가 막 높여요. 높아져. 참 그거는 좀 어렵네. 네, 요거는 다음에 한번 더 다음 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문제야. 그러니까 왜 문제냐면 한국에 지금 아파트가 생기는데요. 재건축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가들이 다 달라붙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니 근데 나오는 건 다 똑같이 생겼던데 무슨 건축가가 달라붙어요? 진짜 웃겨요. 주거용을 만드는데 아니 박물관이나 이런 건 이해가 돼. 그렇죠. 근데 막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사 네. 다 달라붙어요. 가격 올리려고 네. 그러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아파트 위에 수영장 생깁니다. 호텔이요. 맞아. 가격 올리려고 원가 원가 올려도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이런 그런 나라가 식으로.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무슨 아니야. 싱가포르 호텔이요? 이제 우리 다 아파트 꼭대기에 수영장 달릴 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중산층에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줄어들고. 줄어들어. 오세훈이 그런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계속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살 집은 계속 줄어들어. 맞아요.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지옥이죠. 이게 오세훈이가 얘기하는 지옥은 바로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